추억이에요. 왜냐하면 공간 프로젝트를 한 순간순간들이 정말 좋은 추억이었기 때문이에요. 안 쓰던 공간을 더 편하고 예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점과 작고 작은 생각을 모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선생님도 아이들도 처음 접해보는 이 생소한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할까? 조금 막막했지만 2학기 교육과정 재구성 계획을 하며 미술의 환경과 함께하는 건축, 실과의 생활과 혁신이라는 단원과 함께 풀어보기로 했습니다. 공간 자체의 변화로 아이의 성장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아이가 주체적으로 공간을 변화시키는 과정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저희 학교는 학년별로 요일을 정하여 운동장 강당을 나누어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날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복도를 뛰어다니거나 찬바닥에 앉아서 노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남는 유휴 공간을 교사들이 꾸며줄까라는 생각보다는 아이들이 찾아서 본인들에게 의미 있는 공간, 뜻깊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학교 공간 재구조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이렇게 많이 됐었는데 해보니까 그 개개인이 가진 능력 이상의 능력을 이렇게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변화시키면 훨씬 행복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더니 굉장히 우리도 할 수 있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눈을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저희들이 막 관심 있는 공간을 찾아다니고 할 때 그때가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건데 어떤 프로젝트나 수업을 시작할 때 아이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처음에 나서는 걸 처음 봤어요. 설계도를 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작업을 넣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전면도, 평면도, 측면도 하면서 이렇게 각도를 다르게 보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구상해내는 것. 그게 좀 이제 저희들한테는 좀 어렵고, 반 안에서도 한 모든끼리 한 공간을 변화시키고 이제 의견을 모아야 돼서 이제 그것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혹시 독단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아이나 아니면 소외되어서 약간 협조하지 않는 아이, 그런 아이가 생길까봐 조율하고 독려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고요. 아이들이 다른 수업보다 이 수업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시작하고 계획했던 의도와는 달리 아이들이 꺼집어내는 이제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능력 이런 거를 볼 때 굉장히 저희들도 주체적이었고 선생님으로서도 굉장히 주체적인 과정을 겪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의미 있었어요. 먼저 학교 공간 재구조화라는 말의 의미를 짚어보고 공간의 작은 변화가 사람들의 생활에 끼치는 영향을 알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 정성빈이 소개한 서울 100 프로젝트 영상을 함께 봅니다. 소소한 변화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아이들이 우리 학교도 우리 손으로 작게라도 변화를 일으키면 더욱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의욕 충천인 아이들이 공간 변화를 위해 할 일을 마인드맵으로 만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학교 탐험을 시작합니다. 모든 별로 우리 학교 공간 중 변화를 주고 싶은 부분을 찾아 사진을 찍어오면 선생님이 출력해줍니다. 그 사진을 비닐에 넣어 보드마카로 쓱쓱 그려 넣어 봅니다. 계획서에 변화시킬 공간의 위치, 변화를 줄 부분, 필요한 물품, 기대 효과, 친구들에게 구할 조언 등을 적어서 발표하고 들으며 계획을 보완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평범한 학교 교실이 진로 체험 공간으로 변화된 행복마을 학교에서 공간의 변화를 직접 보고 배웁니다. 이제 학생들이 정한 공간의 크기를 직접 측정한 다음 필요한 물건도 검색하여 가격, 크기, 재질, 품질, 디자인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그 다음 변화시킬 공간의 구상도로 그린 것을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모형으로 만들어 봅니다. 모형으로 제작한 것을 발표하면서 서로에게 피드백을 주고받습니다. 선생님들이 공간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찾은 또 하나의 장소는 마침 부산역에서 열리고 있었던 2019 부산 건축제였는데요. 이곳에서는 전문 건축가가 그 지역, 사람들의 기호를 고려한 설계를 하고 다양한 자재를 이용한 것도 볼 수 있었고 또래의 어린이들이 상상력을 발휘한 공간 모형도 볼 수 있어서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전문 건축가들이 그리는 설계도를 보고 왔으니 우리도 모형에서 나아가 설계도를 한번 그려봐야겠죠? 위에서 바라보는 평면도, 앞에서 바라보는 정면도, 옆에서 바라보는 측면도, 비율도 생각해야 하니 쉽지 않은 작업이죠. 이제 6학년 전체가 모둠별로 구상한 공간 변화 계획을 한자리에서 발표하고 가장 우수한 모둠을 선정할 시간입니다.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계획은 한 가지. 지금껏 모든 모둠이 꿈꿔왔던 공간이 현실이 되려면 이 발표에서 친구들을 잘 설득해야겠죠. 다른 모둠의 발표를 들으며 그 모둠 계획의 장점과 단점, 질문 등을 꼼꼼히 적습니다. 조금이라도 미흡하거나 궁금한 부분은 발표 후 적극 질문하고요. 긴장된 시간. 드디어 16개 모둠의 발표가 끝나고 집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우수 모둠이 발표되고 이 모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듣습니다. 발표를 들으며 수정할 부분을 각 교실에 가서 다시 검토하기 위함입니다. 우수 모둠의 설계도를 각 반에서 검토한 후 다시 6학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래 계획에 있었던 설계와 물품의 필요성과 장단점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합니다. 이제 그 모둠의 계획은 6학년 전체의 계획이 되었으니까요. 네, 잠깐 내려주세요. 그동안 공간 프로젝트를 하며 해왔던 수업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했던 일, 그 속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글로 써서 발표하고 친구들의 배움도 같이 나눠봅니다. 이제 아이들이 가빈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공간의 이름도 그 공간의 성격에 맞게 정해봅니다. 우리가 애써 만든 공간을 여럿이 잘 사용하려면 지켜야 할 일들도 찾아봅니다. 자, 각 반에서 나온 이 공간 이름에 담긴 뜻을 발표하고 각 이름에서 살리고 싶은 부분을 모아봅니다. 각 반에서 나온 공간 사용 규칙을 모아서 조율하고 모두 합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자랐을까요? 변화시킬 공간을 찾는 것과 설계하는 작업과 그리고 마련된 비용 가지고 물건을 찾아야 하는 것 등등 저에게 모두 다 배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 프로젝트란 저에게 새로움이었습니다. 건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6학년 때 처음 해보니까 어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했지만 저에겐 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의견이 맞지 않아도 같이 조율하면서 그걸 배우고 그리고 친구들이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 의견을 조정하면서 한 것 같습니다. 모둠에서 의견이 안 맞을 때에는 모든 의견을 들어보고 최대한 모든 의견이 들어갈 수 있게 조금씩 양보하여 조율하였습니다. 쓰지 않던 공간을 새롭게 바꾸는 방법과 다른 사람과 의견이 안 맞을 때 조율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며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창원 한들초 6학년
한 명 한 명이 보이시나요?